안녕하세요. 김경자 시의원입니다. 요즘에는 봄에만 미세먼지가 나는 했더니 여름에도 미세먼지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어요. 외출하고 갔다가 돌아오면 소금물 있죠? 소금물을 갖다가 약간 따끈하게 해가지고 입안을 씻어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교육 현장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365일 시켰어. 그랬더니 보통 1, 2학년 아이들은 편도선이 많이 심하거든요.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마 습관화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4차 혁명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럼 우리 아이에게 숨어있는 소질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30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 하나 있어요. 모든 아이에게는 한 가지 이상이 잘하는 것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교과가 여러 가지예요. 국어 시간도 사실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짓기 이렇게 5가지를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말하기, 듣기를 뭉치고 그다음에 읽기를 따로 독립시키고 짓기, 쓰기 요걸 해서 교과서가 보통 3권씩이었는데 이제 요새 또 7차, 8차 이번에 9차인가 하여튼 교육과정은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같은 국어의 공부 시간에도 그 분야별로 또 재능이 틀려요. 분야별로 재능이 틀려. 어떤 틀리냐? 어떤 아이는 낭독을 참 잘해. 그런 아이는 이 다음에 방송국에서 진짜 낭송가 또는 또 아나운서라든가 성우라든가 여러 가지. 또 어떤 아이는 이상하게 낱말을 하나 딱 던져주면 바다 그러면 아주 그 바다에 관계되는 얘기를 많이 끄집어내는 애가 있어. 연상 능력 있는 아이. 그런 애 이 다음에 드라마 작가. 예를 들면 요새 드라마 작가 괜찮아요? 네. 요새는 작가 괜찮아요? 엄청나게 억대 연봉이야. 그러니까 분야별로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부모님들이 그럼 어떻게 찾아내야 되나? 그러려면 그 아이가 하고 있는 거에서보다도 특히 유치원 만약에 또 보육 5살, 6살 그때 엄마들 같으면 신문지를 드리고 신문지를 가지고 한번 아이하고 놀아보라고 싶어요. 헌신문지를 가지고 만들 찢기. 그 찢은 걸 가지고 형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막 형태를. 뭐 집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지가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그러다 보면 아이가 굉장히 거기에서 연상적으로 창의력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뭐 예를 들면 건축에 예를 들면 소질이 좀 있을런지 또는 장차 미술가가 되려는지 뭐 여러 가지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도 그 자기 자신도 아이도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가지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장면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 돈 안 들고 헌신문이니까 부담 없이. 그래서 그런 신문 찍기. 그 다음에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림을 이제 자유롭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화지를 이제 좀 싸다 놓고 근데 도화지 사실 신문지에다 그려도 또 되고 그래서 아이가 그림을 그냥 무슨 그림을 이렇게 딱 정물 무슨 그리는 게 아니라 부담 없이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막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색깔이 있어. 그 다음에 색깔은 또 참 크레파스는 사실은 12가지 이상을 해주면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색깔이 많이 있는 크레용을 사주면 아이에게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력을 뺏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주황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뭐냐. 빨강하고 노랑을 섞으면 주황이 나오는데 빨강을 이제 10이라고 본다면 빨강을 5 하고 딱 넣으면 딱 가운데 주황이 나와. 근데 빨강을 6을 넣고 노랑을 4를 넣으면 빨강이 더 많은 주황색이 나오고 또 반대로 노랑을 6을 넣고 4를 넣는다 3을 넣는다 그러면 노랑에 가까운 연한 주황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율의 차이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주황색이 나오겠어요. 근데 그걸 12가지, 24가지, 뭐 48가지도 어떤 60몇 가지도 있더라고. 그 미미한 가지 다 나눠놓으면 아이가 색깔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 남이 만들어낸 색깔을 가지고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창의예요. 소질. 우리 아이가 어디에. 그러면 그림을 그렇게 크레파스를 가지고 색깔을 만들어가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 전체적인 그림이 엄청 얼마나 잘 그리겠어?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디에 소질이 있는가 하는 것도 찾아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불이 좀 무서워서 그렇잖아. 한창 우리나라 먹방 뜬 적이 있었어요. 그죠? 요새는 또 뜨고 있는지 모르겠어. 요새는 셰프가 굉장히 인기죠? 머리 하얀 그냥 모자 탁 쓰고 나면. 사실 옛날부터 호텔 셰프는 상무 정도, 그 주방장은 그 정도 좀 대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호텔이 예를 들면 객실, 청소년, 청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많지만 특히 먹는 것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주방장에 따라서 그 호텔이 굉장히 인기가 있나 없나 또 많이 다르고. 아이에게 요리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돼. 그것도 또 굉장히 융합력을 배우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4차 산업혁명의 융합력 얘기했듯이 그것도 엄청나게 여러 가지 배울 수 있어요. 똑같은 재료를만 주고도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어내는데 아이가 뭐 칼을 다룰 때 막 우리는 그냥 좀 아이고 예예예 칼 이렇게 하는데 좀 다치면 어때? 잘라지지 않는 나는 너무 잔인한가? 조금 그 위험을 좀 무릅쓰고라도 경험을 주는 것이죠. 소질을 찾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을 시켜줘라 이 소리죠. 근본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모든 것들이 다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리도 엄마가 한번 데리고 간단한 것부터 한번 시켜보라 이런 얘기야. 그럼 우리 아이가 요리에 관심이 많은가? 정말 세상에서 먹는 음식만큼 소중하고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석유가 좋다고 먹을 수 있어요? 아무리 금덩어리가 좋다고 해도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 근데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멋있는 요새 제일 멋있는 사람이 누구야? 요새는 장동건이 아니고 송중기? 3일만 굶어봐. 3일만 굶어봐. 아니죠?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소질이 있으면 아이가 집중을 해요. 레고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자녀들 키우면. 그 나라는 레고 하나 가지고 부자가 됐죠. 어느 나라더라? 덴마크일 거야 아마. 그 레고를 가지고 별 모양을 다 만들어. 비행기도 만들고 배도 만드는데 그게 좋아하는 아이는요. 지가 밥 먹을 줄도 모르고 하고 있어. 근데 또 그런 조립에 또 침이 없는 애도 있어. 다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조립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딱 메모를 해놔 일기장에. 엄마 일기장에. 우리 아이는 레고를 사서 줘보니까 해가 몇 시간이 가도록 아주 집중하고 있구나. 아 얘는 조립 이런 거에 굉장히 소질이 있는 아이인가 보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런 거 만드는 연구 그런데 하면 좋잖아요. 바로 이게 어머니가 관심이야. 그냥 야 이거 내가 왜 사왔다 해라 이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변해야 되면은 뭐냐면 사후 관리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주기만 했어. 그 다음에는 네가 알아서 하든 말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전부터라도 우리 아이가 정말 좋아하고 관심 갖고 집중하는 게 무엇인가 그 소질에 그래서 그런 것도 요리 같은 것도 좀 간단한 건 한번 시켜볼 만도 해요. 특히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린아이 때 좀 크게 다치면 안 되겠지만 왜 엄마가 이렇게 다리미질할 때 옆에 왔다가 이렇게 약간 좀 뜨거운 좀 있어 기어다니다가 걔 두 번 다시 와서 이렇게 하려도 안 해. 두고도 안 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알고 당하면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그 피해가. 그러니까 그 어린 것도 기어하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슬쩍 지쳤는데 엄청 뜨겁거든. 살짝 그 대신 심하게 되면 안 되지. 근데 그 아이는 그 경험을 위해서 이제 뜨거운 거 이런 거 할 때 좀 주의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제 불도 다룰 줄 알아야 돼. 사실은 가스불 위험하긴 해. 근데 요새 가스불 아니대요. 좋게 나왔대. 뭐 인덕스란가 인덕스 잘 모르겠네. 네, 그 외에 그 판에다가 하는 거 거기 요리하는 거 그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네가 좋아하는 것도 해먹을 수 있게끔. 김밥이 사실은 참 종합이에요. 김밥이 색깔도 여러 가지고 모양도 예뻐요. 그저 쓰는 것도 기술이고 김밥이 우리가 항상 먹어서 참 단순한 것 같아도 그 김밥 속에도 철학이 들어있다고 사실은. 그 노란 색깔 또 햄에 빨간 색깔 시금치 초록 색깔 삼원색이 들어있다고. 뭐 그런 김밥 쌀 때 또 예쁘게 쌀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하다 보면 아이가 손에 요민가 또 여자애들 바느질 남자애들도 바느질. 요새 동대문 그 운동장이
DDP라고 굉장히 바뀌었어요. 거기 가보시면 이제 패션쇼도 하고 막 그래. 그런 거 보면 남자가 굉장히 많아, 디자이너들이. 근데 요즘에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재봉사가 없대, 재봉사. 이거 박는 거거든. 그게 옛날에 그 평화시장에서 뭐 전태일까지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그 옛날에 우리나라가 수출을 할 때 봉지업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때 이제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너무나 많은 그런 건 했지만 사실은 또 옷을 아무리 예쁘게 디자인해놓으면 뭐해? 그 꿈에 그런 기술자가 또 있어야 되잖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머리에 그 예쁘게 디자인한 능력, 그런 미적 능력 가진 것도 있지만 또 그 박음질을 또 잘할 수 있는 소질이 있는 애도 있을 수 있다는 제 얘기는 그런 게 대접을 받는 사회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야가 그 정말 어떤 거는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다는 얘기야.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야. 한 분야가 같이 융합을 해서 예쁜 옷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디자인한 사람은 막 후광을 받고 그냥 정말 바른질 저거한 사람은 별로 아니다. 재봉사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바로 그런 아이도 소질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바느질로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질을 갖고 살면 오랜 세월을 해도 지루하지 않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소질이 무엇일까? 뭐 따지려면 엄청 많죠. 근데 이렇게 던져주라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을 갖게 만드는 거죠. 경험이란 건 뭐냐면 엄마랑 같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가서 보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참 좋은 게 뭐냐면 문화 강국이야, 우리나라도 이제는. 서울역사박물관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네. 서울역사박물관에 가도 볼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유물, 그런 걸 통하면 거기 가면 앙드레 김에 대한 관도 있어요. 또 그런 걸 통해서 애가 와, 진짜 멋있다, 옷이. 그러면서 이제 디자인 꿈도 끼울 수도 있고. 거기 가면 또 그림, 글씨 뭐 여러 가지 많아. 별별게 다 있어. 박물관에 가도. 그런 역사박물관. 또 중앙박물관에 가면. 또 이 다음에 고고학자가 또 탄생해야 되잖아요. 그저 여러 가지가 직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4차 산업혁명화도 있어야 돼. 고고학자는. 그러니까 세상의 변해도 꼭 필요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와, 진짜 조각상 예쁘게 만들었다. 부처님. 나도 저런 부처님 한번 만들어 봤으면.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누가 알아요? 몇백 년이 흐른 다음에 그냥 세계적인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는 것도 있어. 타고난 소질은 어디로 안 가요. 이렇게 보면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타고난 소질을 갖고 한때 공부 시간에도 굉장히 아주 막 애가 자신감이 붙어서 아주 막 발표하고 싶어하고 막 보여주고 싶어해. 자랑하고 싶어해.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걸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해. 그게 바로 소질이에요. 그 소질을 영영 찾아내지 못하고 가는 게 너무 많죠. 왜냐? 그냥 한쪽으로만 가려고 하니까. 그런 소질을 찾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악기 같은 거. 악기 같은 것도 많이 들어야 돼. 그죠? 악기 같은 것도 많이 들어야 된다고. 소질을 가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학부모님들에게 만약에 능력이 되신다면 피아노만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반악기. 이 건반악기 치면 손끝을 치면 또 머리도 좋아져요. 이 손끝이랑 해서 우리 절에 다니시는 어머니들이 그래서 치매 안 걸려. 이 염지를 계속 여기 돌리고 있으면 치매 안 걸려. 이 손끝이 뭐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 묵지 돌리시대. 똑같이 예를 들면 손끝을 이렇게 계속 움직여.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왜 호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왜 딱딱한 그 복숭아 씨 같은 거 말려가지고 이렇게 갖고 다니셨잖아요. 그거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건반악기를 통해서 정확한 음을 하면 음감이 생기잖아. 또 음악이 수학이에요. 화성이라는 게 뭐 3도하음, 4도, 뭐 5도하음 배웠을 거야 아마. 그 굉장히 복잡한 화성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피아노를 통해서 기본 음계를 느끼면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먹고 아는 만큼 들려요. 그러면 클래식 가서 안 줘라. 왜냐? 즐거움을 하니까. 그럼 제가 왜 음악이냐면 요새 아까 융합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음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분야에서. 거기에서 정말 창조,
창의는 음악이 많아요. 작곡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창작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 피아노를 배웠으면 좋겠다. 정 그게 안 되면 멜로디언이라도 건반 악기니까. 그거라도 해서 애가 음감을 좀 키워주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음악에 소질이 있나. 또 음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작곡이 있어요, 작곡. 근데 기본으로 악기를 다뤄야만이 또 작곡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서태지라는 그분 아마 모르는 사람 좀 많이 없을 거야. 아마 대부분 그때 서태지. 근데 안 배웠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했는지. 그건 아마 내가 볼 땐 태어날 때부터 아마 그랬는지 특별하게는 배우지 않았대. 근데 많이 듣기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듣다가 보면 될 수가 있어요. 지난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창의력이라는 것은 갑자기 없는 걸 확 만드는 건 아니니까. 많이 듣는. 그래서 그런 음악도 여러 가지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을 갖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두들기는 거. 우리나라에서 왜 두들기는 거 난타라고 혹시 배웠는데 빨래 방망이도 두들기고 막 빨래 좀 북북 소리 내고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도마에서 따닥따닥. 근데 사실 이 원조는요. 우리 어머니들 다디미 방망이야. 가을밤에 보름달 탁 떴을 때 그 보름빛에 그 마루 대청마루에서 그 하얀 강목을 디딤돌에 올려놓고 타타타타타타. 그것도 리듬도 왜 이렇게 잘 맞는지 몰라. 처음에 하면 막 이렇게 그냥 그것도 세련되면 기가 막히게 음악 소리 같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걸 가르치면 우리 아이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엄마도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가장 좋아했던 게 뭘까? 술을 달려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요즘에 수박물관도 생겼어요. 그럼 거기 가서 보면 그냥 그 궁중에서의 그 아름다운 수 마치 그냥 봉황이 그냥 살아서 가는 것 같아. 술을 그렇게 그렇게 술을 또 놨잖아. 그러니까 보자기 또 이렇게 보자기 조각들을 가지고 예쁘게 보자기 만들어서 외국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란 거야. 이게 진짜가 아니라 남은 자투리 가지고 그냥 그걸 다 배열시켜가지고 만든 그 보자기 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특히 근데 여자만 하는 게 남자애들도 그런 건데 옛날엔 부엌에 들어가면 남자 못 들어가게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요리 못하면 장가 가기도 힘들다 그러던데. 근데 이상하게 또 셰프 유명한 사람은 남자가 되게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참 이상해. 남자들이 섬세한가 봐, 여자보다. 사실은 여자가 섬세하거든? 근데 특히 그런 사람은 타고나기를 그랬어서 그래. 타고난 소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찰흙 있죠. 우리가 진짜 좋은 게 찰흙이에요, 사실은. 근데 요새 고무 찰흙도 많이 나왔대. 근데 찰흙 더럽지 않아요. 사실은 모래밭에서 노는 게 좋아, 사실은. 근데 요즘에는 너무 길고양이 막 그런 것이 막 있어가지고 요즘에 어린이 놀이터에 그 모래 그것을 많이 없애버린다고 막 그러는데 참 아까운 거예요, 사실은. 애들이 그 모래밭에서 노리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창의력도 있고 여러 가지 참 굉장히 좋은데 찰흙을 가지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 수 있죠. 특히 조각. 그거는 찰흙으로 만드는데 그 모형 같은 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아이가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보면서 또 그 아이가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아이가 어디에 소질이 있나 그것도 찰흙 가지고 하는 것도 참 좋고 또 그다음에 하여튼 우리 아이가 어떤 소리 그다음에 이제 그 동화 얘기를 이제 하면서 동화 구연을 한번 시켜보는 거죠. 동화 구연을 쓰면서 네가 한번 그 흉내를 한번 내보라는 거. 엄마가 들어주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관객이고 좀 시간을 내주면서 그럼 아이를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보고 우리 아이는 이 다음에 드라마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든가 그냥 맹목적으로 스타가 아닌 정말 연기인 또 이런 거. 그다음엔 장사. 맹모삼천에서 장사 시장했더니 그게 요새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영업이 꽃이에요, 기업에. 하버드 대학 총장 중에 사실은 영업맨을 가져다 놨더니 사상 유례 없이 장학금을 모아놨잖아요. 영업이 사실은 꽃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영업을 잘할 수 있나 없나 그것도 소질이거든. 네. 그런 것도 보면은 아이가 사교성이 있어요. 인간관계야.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지 알죠? 인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바탕은 인성이야.
우리 아이가 인성이 제대로 돼야만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인간관계를 통해야 우리 아이가 소질이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 잘하는 것도 소질이에요. 그것도 영업도 잘할 수 있고. 또 영업뿐이에요. 사람을 대하는 모든 거, 보험. 그것도 영업이죠. 하여튼 따지고 보면 모든 직업에 아마 7, 80%는 영업일 거야. 영업만 잘하면 사실 밥 먹고 살아.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아마 내가 볼 땐 영업은 저거 할 것 같아. 아마존이라는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존 그러면 아마 우리가 브라질의 아마존 강이 이제 미시피 강보다 2대 강이고 정글 있잖아요. 정글. 근데 그 아마존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책을 파는 사람이 있었어. 우리나라 돈으로 21만 원. 700불인가? 얼마인가? 계산 빨리 해봐. 그거 갖고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 지금 세계 갑부, 매치 갑부죠? 그 사람이 그 온라인으로 책 팔았어요.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서점이 다 망했어. 세계에서 제일 큰 뉴욕에 있는 서점도 다 망했어. 근데 지금 도쿄에서는 다시 서점을 살렸어. 이제 망했다가. 그럼 또 어떻게 망했냐? 옛날에는 서점, 도서관 있잖아요. 도서관이 옛날에는 숨소리도 내지 말고 사뿐사뿐 걸어라. 조용조용 말해라. 소곤소곤 말해라. 이렇게 다 써놨어. 소곤소곤 사뿐사뿐 이렇게 했죠? 네. 근데 역발상을 했어. 역발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생각했던 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도서관도 떠들어도 된다. 거기다 커피니 막 갖다 놓고 뭐든. 그랬더니 오히려 더 많이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저기다 책을 또 팔았어. 그래서 살아났대. 서점이요. 이게 바로 역발상이잖아. 그러면 이런 역발상할 수 있는 것도 소질 아니에요?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람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왜 사냐고 물어보면 사실은 즐겁기 위해서 즐거워야 사는 거야. 즐거워야 행복한 거예요,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즐거움을 뺏는다는 것은 사실 안 돼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우리 아이가 진짜 필요하다고 손을 내밀 때 그때 학원도 보내고 그때 저것도 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네. 우리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소질이 무엇인가 찾다 보니까 무궁무진하네요. 네. 더 하거든요. 네. 앞으로 세상에 아무리 변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요리사는 꼭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남 가르치는 것도 있어야 되겠고 변하지 않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 참 좋긴 좋을 것 같아. 네. 그래도 이제 또 변화하는 세상에 또 적응해야 되겠죠. 네. 우리 자녀가 오늘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을 갖고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이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갖게 하기, 그 경험을 주는 그런 것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네. 다음 엄마가 변해야 내 자녀가 행복하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클래식 가면 조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그 왜 조를까? 그거는 어렸을 때 음악에 대해서 즐거움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에게 바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거. 즐거움을 느낀다는 건 바로 마음속에 감동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운동 경기 관람시키는 것도 감동의 가장 저거예요. 감동을 하게 되면 아이가 어떤 면이 있느냐. 세상을 참 아름답게 봐요. 네. 그림도 보고 또 보고 또 보다 보면 이상하게 그 아름다움을 느껴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